이 시간에는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29번째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학, 그 중에서도 이 울림과 떨림, 다시 말하면 공명의 그 장엄한 우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체는 저마다의 이 고유한 고유 진동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는 한순간도 정지되어 있지 않고 퀀텀 점프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결합 구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파수와 파장을 가진 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외부에서 오는 파동의 주파수가 이 파동의 주파수와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리고 똑같은 파동이 계속 다가와 중첩된다면 그만큼 파동의 힘이 커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공명이라 했습니다. 실로폰 2개를 놓고 한쪽만 두드렸는데 다른 쪽도 덩달아 진동합니다. 바로 공명작용입니다. 파동 주파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실로폰 2를 놓고 동시에 치면 소리는 2배로 커지게 됩니다. 파동이 중첩된 공명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덩달아 떠오는 이 공명에 주목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인가? 그런데 우주 만물은 모두 파동을 일으키며 삽니다. 그런데 이들 파동이 제기하는 제각각이라면 서로가 비껴가면 그것으로 끝나겠죠. 근데 비껴간다고 할 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외로운 외톨이가 됩니다. 그 말은 물질 간에 서로 부조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심리적으로 말하면 가장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들도 서로 주파수가 맞는 것들끼리 만나면 편안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분열하고 불안합니다. 그것은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물질, 원자로 되어 있는 모든 전자체제는, 파동체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같은 파동과 주파수를 만나면 어찌 이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유유상종의 이치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얽히어 즐겁게 살고자 한다면 공명이 필수적입니다. 얽혀서 즐겁게 산다. 왜냐하면 얽혀야 서로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같은 것끼리 얽혀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공명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얽혀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통의 행위이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힘이 되기 때문에 공명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물질 간의 이치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자연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고의 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파동이고, 자연도 파동이고, 동물도 식물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만 고상한 채 하지만 동물들도 공명이 되는 상태를 좋아하고, 공명되는 상태를 골라서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를 해야
이세를 낳죠. 따라서 인간사회 그리고 감동을 생명으로 하는 시학의 세계에서는 더 근본이 되는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연을 찾는다. 왜 인연을 찾습니까? 짝을 찾는가? 왜 짝을 찾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왜 찾습니까? 인연을 찾는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이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파수가 나와 딱 맞아서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나면 심장이 떨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왜 그렇게 힘이 나고 행복감을 느끼죠? 자, 그런데 인문학이나 시학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공명, 이 함께 울림 또는 이 공진, 함께 떨림 이런 용어를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시학에서 공명이란 말 씁니까? 타인의 작품이나 드라마나 음악을 듣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공감한다 또는 감동한다. 공감, 감동.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이해했을 때 공감합니다. 공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감동이니 또는 공감의 공통된 언어는 느낄 감자를 사용한다는 것. 느낌. 그런데 느낌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충돌에 대한 내 감각이나 생각의 반응인데 이 자극이나 충돌이 나의 감각과 생각에 일치되는 경우 이를 공감이니 감동이니 한다면 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명이나 공진원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과 나의 감정이 일치된다? 그것은 주파수가 맞아서 서로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뭐가 다릅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충돌이냐 하지만 그 실상을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으로 보면 일정한 주파수를 지닌 외부의 생각이나 감정의 파동이 내 감정의 파동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져 함께 떠는 공명, 공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니 감동이냐 하는 소위 함께 느낌이란 말보다는 차라리 공명, 공진, 함께 떨다, 함께 울다 이 말이 훨씬 과학적이고 보다 더 은유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인문학에서는 또는 시학에서는 이 감정 파동의 충돌을 느낌이라는 그 애매한 개념의 단어를 사용해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했던 이원주의, 물질과학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그 실상에 무지했던 이 정신우월주의의 맹점은 아니었을까요? 공명, 함께 울리다. 공진, 함께 떨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공감, 함께 느끼다. 이보다는 훨씬 공명, 공진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오히려 은유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보다는 함께 울림, 감동보다는 함께 떨림이 오히려 과학적이고 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의 그 파동들의 공명 현상은 바로 소통과 변화와 창조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마주쳐야 뭔가 만들어진단 말 아닙니까? 인간관계나
작품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감이니 감동이니 하는 느낌이란 용어를 씀으로써 정말 중요한 그 공명의 진위가 모호해졌다는 생각입니다. 우주 만물 간의 울림과 떨림으로 일어나는 이 천지초화, 그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 신의 섭리입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 뛰어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만 못하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기를 워즈워즈의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런 시입니다.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력한 감정이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이라고 한 이 워즈워즈의 명시인데, 이 시는 삶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 즉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어린 시절 비개인 파란 하늘에 무지개에 감격하고 황홀했던 체험을 생각하면서 그 순수한 울림과 떨림의 충격이 바로 삶만 나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왜 무지개에 감격하나? 이는 무지개가 주는 빛의 영롱한 파동과 내가 동경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상상적 빛의 파동들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공명이고 공감이고 떨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삶의 진리가 있고 예술과 시의 근본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창작했던 시에 대한 인식도 이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